부채 꺼내시고요. 노트 꺼내시고요. 자, 오늘은 상용 로그 하는 날이죠. 갑니다. 상용 로그는 뭐냐면 너무 많이 사용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로그냐면 밑이 10인 로그를 갖다가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라면 이런 거잖아. 로그 10의 A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얘는 너무나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밑을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밑이 없으면 아, 상용 로그라서 10인데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요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를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로그에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로그는 왜 쓰냐면 어떤 숫자를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실제로 어떤 숫자라는 얘기야. 맞아? 얘는 실제로 어떤 숫자인데 얘를 매번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딱 뜻을 갖게 만들어 놓은 게 로그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숫자가 될 텐데 그러면 무조건 무리수야. 그러니까 소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어요. 정수 부분은 보통 영어 문자로 n으로 표현을 하고요. 소수 부분은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알겠어? 그러면 어떤 로그의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때의 규칙은 뭐냐면 정수 부분은 당연히 그냥 정수면 돼. 근데 알파에 대한 조건이 뭐가 걸리냐면 0부터 1 사이여야 돼. 알겠어? 0부터 1 사이여야 돼.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절대 음수가 나오시면 안 돼요. 알겠어?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로그 2, 상용 로그 2의 값은 0.3010이야. 오케이? 상용 로그 2의 값은 0.3010이에요. 그러면 로그 20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로그 20은 로그 2 곱하기 10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으로 찢을 수 있고 그러면 밑이 10이면서 진수가 10이니까 요거 로그 10은 얼마야? 1이죠? 그럼 얘가 로그 2 더하기 1이 되는데 로그 2의 값이 0.3010이니까 1.3010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음에는 200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찢으시면 로그 2 더하기 2로 찢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가 2.3010이 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럼 봐봐. 로그 2는 0.3010, 20은 1.3010, 200은 2.3010이야, 그지? 변하지 않는 게 어디냐면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누가 변하고 있냐면 정수 부분이 일씩 커지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다음에는 반대로 더 작아지게 해볼게요. 로그 0.2를 한번 봅시다. 0.2는 뭐냐면 로그 2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로그 2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0.3010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뭐야? 계산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0.6990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돼? 그럼 봐봐. 로그 2나 로그 20이나 로그 200이나 전부 다 소수 부분이 3010으로 똑같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0.2가 됐는데 소수 부분이 0.6990이 된 거야? 아니죠. 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할 때 소수 부분이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 얘는 0 더하기 마이너스 0.6990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수 부분이 무조건 양수이면서 소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3010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 얘도 로그 2, 로그 20, 로그 200이랑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이 0.3010으로 동일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니까 내가 어떤 로그를 값을 알아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했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별을 했을 때 요 정수 부분 n이 갖는 역할은 뭐냐면 n 플러스 한 자리수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돼? 정수 부분이 0이지? 그래서 플러스 1에서 한 자리수고요. 정수 부분이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에서 두 자리수고요. 정수 부분이 2죠? 그래서 플러스 1에서 세 자리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어떻게? 0자리수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얘는 n부터 숫자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언제? 소수인 경우. 알겠어? 내가 알고 싶은 로그의 값의 숫자가 소수인 경우에 n부터 숫자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소수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숫자의 배열을 결정해. 어떻게 생각하셔도 똑같냐면 숫자의 종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똑같아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이 로그 안에 들어와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숫자의 배열이 동일해. 얘는 2만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소수 부분이 0.3010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됐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다 썼으면 문제풀이 갑니다. 자, 235번 로그 5.18이 0.7143일 때 로그 51.8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518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문제에서 알려준 로그의 값이 5.18 그죠? 숫자의 배열이 518이고요. 값을 구하라고 하는 로그 값 역시 숫자의 배열이 518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0.7143을
이용을 해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 어떻게 할 거냐면 정리를 좀 하시죠. 진수에 지수가 달려있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내시고요. 얘는 5.18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518을 5.18을 이용하면 로그 5.18 곱하기 100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그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51.8도 마찬가지야. 얘도 역시나 5.18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5.18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5.18 곱하기 10이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자, 그러면 5.18 곱하기 10이잖아, 그죠? 이해돼? 요거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찢어내시면 2의 로그 5.18 플러스 1 요렇게 찍힐 수 있어요, 그죠? 로그 10에 10이니까.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로그 5.18 곱하기 100이니까 플러스 2로 찢어내실 수 있지. 이해됐어? 그러면 요거 전개하시면요, 앞에 거는 2 로그 5.18 플러스 2 뒤에 거는 마이너스 로그 5.18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정수끼리 먼저 계산하시면 날라가고요. 2로그 5.18에서 로그 5.18 빼니까 하나 남으면 되겠지, 그지? 요렇게 되셨나? 그래서 로그 5.18은 알려준 대로 0.7143. 자, 241번. 다음 주어진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로그 0.362 곱하기 3410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뭘 찾아야 되냐면 상용 로그 표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숫자의 배열을 찾아야 돼요. 그죠? 362의 배열을 가진 상용 로그 표에서의 값이 누구냐면 로그 3.62, 그래서 0.5587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다음에 3410이니까 3, 4, 1의 숫자 배열을 가진 숫자를 찾아야 돼. 그게 누가 있냐면 3.41이 있죠. 그죠? 그 값이 0.532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찢어야겠죠?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일단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찢고요. 요렇게. 다음에 3.62를 활용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면 돼? 로그 3.62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바꾸시면 되겠지, 그지? 더하기 얘는 3.41을 활용해야 돼. 그러면 로그 3.41 곱하기 1000이니까 플러스 3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냐? 전개해서 정수끼리 계산하면 2, 다음에는 로그 3.62는 0.5587 로그 3.41은 0.5328. 그래서 요거 전부 다 계산하시면 3.092로 나와요.
자, 245번. 로그 200의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할 때 10의 n제곱 플러스 10의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로그 200부터 한번 봅시다. 로그 200은 로그 2 곱하기 100이니까 2 더하기 로그 2야. 그죠? 근데 로그 2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무슨 얘기야? 정수 부분이 2인 거고요. 소수 부분이 로그 2가 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되시나? 얘가 정수, 얘가 소수. 됐어? 그러면 10의 n제곱은 뭐야? 10의 제곱이고요. 10의 알파 제곱은 10의 로그 2제곱인데 얘는 뭐 100이 그죠? 얘는 어떻게 계산해? 얘 밑이 10이 숨어 있으니까 얘랑 자리 바꾸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2의 1제곱이니까 플러스 2 붙여주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죠. 자, 248번. 5의 30제곱은 몇 자리 정수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릿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상용 로그에다가 집어 넣어봐야 돼. 그래서 로그 5의 30제곱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면 자릿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일단 지수가 달려있으니까 앞으로 떨궈. 그러면 이제 로그 5의 값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에서 로그 5의 값은 안 알려주고 2의 값만 알려줬어요. 그죠? 로그 5의 값은 문제에서 절대 안 알려줘. 왜냐면 얘는 2분의 10이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얘는 2분의 10이니까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잖아. 맞아? 그러면 로그 10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로 계산하시면 그게 바로 로그 5지. 그래서 문제에서 잘 안 알려줍니다. 알겠나? 그러면 로그 2가 0.3010이라 했으니까 얘는 30 곱하기 0.6990.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대충 한 20점 얼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정수 부분이 20이니까 몇 자리 숫자냐면 21자리 숫자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51번. 2분의 1의 50제곱은 소수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구하랍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얘도 상용 로그에다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 요렇게. 됐어? 그러면 간다. 얘는 50 떨구시면 50.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떨궈 주시면 마이너스 50 로그 2 요거 계산하시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로그 2는 0.3010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5점 얼마 나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야? 아니라 그랬죠? 음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수 부분에 1을 더 빼줘야 소수 부분이 양수가 튀어나온다 했어.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31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1이랑 똑같아. 그지?
근데 그러면 소수 부분이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정수 부분에 1을 더 빼주고 얘에다가 1을 더해 주시면 정확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5점 얼마긴 한데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6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소수 밑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면 16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한다. 자, 254번. 5의 15제곱은 A 자리의 정수이고요. 최고 자리의 숫자는 B일 때 A-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또 로그에다가 집어 넣어 봐야 돼. 그러면 지수 떨구시면 15. 로그 5는 안 알려준다 그랬어. 그래서 2분의 10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1-로그 2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로그 2가 0.3010이니까 15 곱하기 0.6990 요거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10.485야. 오케이. 그러면 정수 부분이 10이니까 몇 자리 숫자야? 11자리 숫자야. 됐어? 그래서 A는 11 하시면 돼요. 됐냐 여기까지? 다음에 뭐 찾아야 되냐면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그지?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숫자가 대충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분석을 해봅시다. 얘는 정수 부분이 10이고요. 소수 부분이 0.485잖아. 그지? 맞아? 10.485니까 정수 부분이 10이고 소수 부분이 0.485야. 근데 문제에서 로그 3의 값을 알려줬어요. 그죠? 로그 3은 0.4771이래. 이해돼? 그러면 0.485는 0.4771보다 살짝 크지. 그지? 이해돼? 0.485는 0.4771보다 한 0.08 정도 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냐? 얘가 얘보다 살짝만 크단 말이야.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그 3. 얼마를 구해보면 0.485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로그 3이 0.4771이야. 0.485가 대충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살짝 크니까 3. 얼마였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야? 3이 나오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3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가 5의 15제곱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네. 그래서 B는 3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A-B는 8이에요. 자, 257번.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고요.
그때 로그 x 세제곱이랑 로그 x 5제곱의 차가 정수일 때 x 4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얘보다 커. 맞아?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얘보다 커요. 5제곱 한 게 당연히 세제곱 한 거보다 커야지. 그지? 차가 정수래. 그니까 빼보면 정수가 나온대요. 이해돼? 그러면 로그끼리, 상용 로그끼리 뺐잖아. 그지? 그러면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로그 x 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정수여야 된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니까 얘가 정수가 나오려면 x 제곱이란 숫자는 10의 정수 거듭 제곱 형태여야지. 이해되시나? 얘가 정수가 나오려면 진수로 달려있는 x 제곱이 미친 10의 정수 거듭 제곱 형태여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냐? 근데 x라는 애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며. 그지? 그러면 x 제곱이라는 애는 100보다는 크고 만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냐?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만은 10의 4제곱이지. 그지? x제곱은 10의 제곱보다는 크고 10의 4제곱보다는 작으면서 10의 정수 거듭 제곱이어야 돼. 그럼 x제곱은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 돼? 10의 세제곱밖에 없죠? 이해되시나? x제곱이 10의 정수 거듭 제곱이면서 요 범위까지 만족을 해야 되니까 x제곱이 10의 세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그럼 문제에서 정답으로 뭐 쓰라 그랬어? x 4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거 양변 제곱하시면 10의 6제곱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그지? 자, 260번. x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데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x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소수끼리 더하면 1이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n1이고 소수 부분이 알파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죠? 다음에 로그 루트 x라는 애는 정수 부분이 n2고 소수 부분이 알파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어? 근데 소수 부분끼리 더하면 1이라며. 그러니까 알파1이랑 알파2랑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다며.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그 x랑 로그 루트 x랑 더하면 n1 더하기 n2 더하기 알파1 더하기 알파2 요렇게 계산이 될 텐데 얘가 1이라며. 이렇게 되는 거라며. 그지? 그러면 얘 정수고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이 값이 뭐야? 전체적으로 정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 뭐야? 로그 x 더하기 로그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지? 그니까 로그
x의 2분의 3제곱이 정수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로그 x의 2분의 3제곱이 정수여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의 진수로 달려있는 x의 2분의 3제곱이 10의 정수 거듭제곱이어야 되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냐? 이해돼? 로그 x의 2분의 3제곱이 정수여야 되니까 얘가 10의 정수 거듭제곱이어야 돼. 됐어? 그러면 원래 x의 범위가 뭐였어? 10 이상이고 10의 제곱 미만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x의 2분의 3제곱은 10의 2분의 3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세제곱보다는 작아야 돼. 이해됐어? 원래 요거였으니까 양변에 2분의 세제곱씩 하시면 이렇게 오시면 딱 맞죠. 그죠? 그러면 x의 2분의 3제곱은 얼마? 10의 제곱이죠. 이해됐냐? 요 사이에 있으면서 10의 정수 거듭제곱인 거는 10의 제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의 2분의 3제곱이 10의 제곱이 나오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구했잖아. x의 2분의 3제곱이 10의 제곱이라며. 그럼 x는 뭐야? 10의 양변에 3분의 2제곱씩 해주시면 3분의 4제곱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7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263번.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흐려진다. 만각의 법칙에 따르면 학습한 처음 기억 상태를 P0, T개월 후의 기억 상태를 PT라고 할 때 로그 P0 마이너스 로그 PT는 C 로그 T 플러스 1인 관계가 성립을 한다. C는 학습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인데 어느 학습에 대하여 7개월 후의 기억 상태가 1개월 후의 기억 상태의 2분의 1이라고 할 때 이 학습에 대한 상수 C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요거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딱히 어려운 것들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문장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T개월 후의 기억 상태를 PT라고 한대. T개월 후의 기억의 상태를
PT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에 대해서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로그 PT는 로그 P0 마이너스 C 로그 T 플러스 1이죠. 됐어? 됐어? 여기까지? 정리만 한 거야. 다음에 뭐라 했냐면 7개월 후의 기억 상태가 1개월 후의 기억 상태의 2분의 1이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개월 후의 기억 상태를 P7이라고 하고 1개월 후의 기억 상태를 P1이라고 하면 P7은 2분의 1 P1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럼 우리가 뭘 구해봐야 되냐면 P7이랑 P1을 구해봐야 돼. 맞아? 어떻게 구할 거냐면 T에다가 7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로그 P7은 로그 P0 마이너스 C는 상수니까 건드시면 안 돼요. 오케이? C는 문제에서 상수라고 선언한 순간 건드시면 안 돼. 아무것도 대입하는 게 아니야. T에다가 7 넣는 거니까 로그 8이 되시면 되겠다. 됐어? 다음에 P1도 구해봐야 되니까 T에다가 1을 집어넣어. 로그 P0 마이너스 C에 로그 T에다가 1 넣으니까 2가 되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P7이 2분의 1 P1이니까 P1은 2P7이야.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로그 2P7 이렇게 써도 문제 없죠? 이해되시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에 여기서 정답으로 구해내야 되는 건 C 값을 정답으로 구해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이거 뺄 거야. 알겠지? 여기서 이거 뺄 거야. 로그 2P7에서 로그 P7을 뺄 거야. 알겠지? 좌변끼린 뺐어. 우변끼린 빼면 뭐 남아? 여기서 이거 뺄 거야. 알겠지? 써드릴게요. 로그 P0 마이너스 C 로그 2에서 빼기 로그 P0 마이너스 C 로그 8 요거 할 거야. 됐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로그 2가 돼. 맞아? 좌변은 로그 2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돼? 로그 P0끼리는 사라지시면 되겠고, 그지? 남는 게 마이너스 C 로그 2 플러스 C 로그 8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죠?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뭐야? C로 묶으시면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2네. 됐어? 그러면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2는 얼마니까? 로그 4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비교할 만해졌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진수까지 아예 똑같이 맞춰주시면 2C 로그 2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2C는 1이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C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요렇게 푸시면 해결됩니다. 자, 267번. 어느 광원에서 D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각 강도를 P라고 하면 P는 로그 D제곱분의 H가 성립한다고 한다. 감각 강도가 3.2일 때의 광원과의 거리는 1.2일 때의 광원과의 거리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죠. 그죠? 이해돼? 얘가
감각 강도. 얘가 그때의 거리.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감각 강도가 3.2일 때의 거리를 D1이라고 해보고요. 감각의 강도가 1.2일 때의 거리를 D2라고 해볼게요. 알겠어?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냐면 강도가 3.2일 때는 거리가 D1이니까 D1의 제곱분의 H. 1.2일 때는 거리가 D2니까 D2의 제곱분의 H가 성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 정답에서 찾아야 되는 게 광원의 거리의 몇 배냐를 찾아야 돼. 그죠? 요때의 거리는 요때 거리의 몇 배냐를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니까 D1은 D2의 몇 배냐 요거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D1이랑 D2의 관계를 밝혀내야 돼. D1 여기 들어있고 D2 여기 들어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이 되게 하는 방법은 더하거나 빼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죠? 더할 거야? 뺄 거야? 더할 거야? 뺄 거야? 당연히 빼는 게 좋아. 왜? 소수 부분이 똑같잖아. 얘는 3.2고 얘는 1.2잖아. 그지? 빼면 얼마냐면 2고요. 로그 D1의 제곱분의 H에서 로그 D2의 제곱분의 H를 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로그 얘분의 얘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D1의 제곱분의 D2의 제곱이 되지. 이해됐어? 얘분의 얘. 요렇게 하면 날리고 가운데 거 바깥에 거 하시면 요렇게 나오죠. 그죠? 얘가 2네. 그러면 진수인 D1의 제곱분의 D2의 제곱이 10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 네. 그러면 여기서 D1의 제곱은 10의 제곱분의 1의 D2의 제곱이니까 다 제곱 달려있으니까 날려주시면 D1은 10분의 1 D2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다. 됐어? 자, 270번. 소리의 세기가 I 와트일 때 소리의 크기 D 데시벨은 D는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가 성립한대요. 그래서 소리의 크기가 60 데시벨인 거랑 80 데시벨인 게 소리의 세기는 몇 배 차이냐를 구하래요. 그죠? 이해돼? 소리의 크기가 D가 60일 때랑 80일 때 소리의 세기 I는 몇 배 차이냐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자, 소리의 크기가 60일 때 소리의 세기를 I1이라고 해보고요. 소리의 크기가 80일 때 소리의 세기를 I2라고 해볼게. 알겠어? 그러면 60은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1인 거고,
80은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2가 되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구해야 되는 게 요 소리 세기가 몇 배인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 i2가 i1의 몇 배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또 여기서 k 값을 구해내시면 정답이 될 텐데. 그지?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구할 거야? 이번엔 어떻게 구할 거야? 또 얘랑 얘가 계산이 되게 해야 돼. 그럼 방법은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더할 거야? 뺄 거야? 더할 거야? 뺄 거야? 당연히 빼는 게 좋아요. 그죠? 80에서 60 빼시면 20이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뺄 거야. 10의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2에서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1 요거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의 로그 10의 마이너스 얘분의 얘 하시면 i1분의 i2가 나오지. 그지? 됐어? 그러면 20이 10로그 i1분의 i2니까 로그 i1분의 i2는 2라서 i1분의 i2는 10의 제곱이야. 됐어? 그러면 i2는 10의 제곱의 i1이니까 몇 배? 100배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자, 273번. 지진의 에너지는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지진의 규모 M,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의 에너지 E 사이에는 다음이 성립한다. 규모 8의 지진은 규모 6의 지진에 비하여 에너지가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규모가 8, M이 8인 지진의 에너지를 E8이라고 해보고요. 규모가 6일 때 지진의 에너지를 E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 관계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로그 2의 8은 11.8 플러스 1.5 곱하기 8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1.5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12. 그래서 얘가 23.8이 되시면 되고 로그 2에 6은 11.8 플러스 1.5 곱하기 6이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1.5 곱하기 6은 9니까 20.8이 되시면 되겠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또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규모 8의 지진은 규모 6의 지진의 에너지가 몇 배냐? 규모 8의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 6의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냐를 찾아내래요. 그죠? 그러면 또 뭐야? 얘랑 얘랑 계산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뺄 거야. 그죠? 23.8에서 20.8 빼지면 3이고요. 얘네끼리 빼시면 로그 2의 6분의 2의 8이지. 그지? 그니까 2의 6분의 2의 8이 10의 세제곱이라서 규모 8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 6 지진의 에너지의 10의 세제곱배가 되시면 되겠죠. 됐어?
유형 13번은 넘어가고요. 너무 똑같은 거라서 279번으로 갑니다. 자, 279번. 어느 산유국에서는 산유량을 매년 5%씩 감축하려고 한다. 산유량이 올해 산유량의 2분의 1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를 구하랍니다. 그죠? 자, 올해 산유량을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잡고 출발을 할게. 매년 5%씩 감축을 한대요.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얼마만큼 돼 있어? A 곱하기 0.95만큼으로 줄어들어 있죠. 그죠? 맞아? 1년이 또 지났어. 그러면 얘가 또 5%만큼 감축이 되니까 여기다가 0.95 또 곱할 거지. 그지? 그니까 A 곱하기 0.95에 n제곱만큼이 되어 있을 거야. 됐어? 1년 더 지났어? 그러면 여기서 또 5%를, 아이고, 제곱이죠? 여기서 또 5%를 감축하니까 여기다가 0.95 한 번 더 곱할 거잖아. 그지? 그니까 A 곱하기 0.95에 세제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쭉 감축을 해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n년이 지났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얼만큼? A 곱하기 0.95에 n제곱만큼으로 감축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몇 년 뒤에 현재 양의 2분의 1만큼으로 감축이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n년 뒤에 산유량이 현재 산유량의 2분의 1배가 되는 게 언제니? 됐어? 그러면 요거 풀면 되지, 그지? 여기서 누굴 구하면 돼? 몇 년 뒤니까 요 n이라는 숫자를 구하면 돼, 그지? 정수 n을 구해내시면 되겠죠? 양변에 a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주시면 0.95의 n제곱은 2분의 1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n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네 둘 다 상용로그의 진수로 넣을 거야. 그러면 로그 0.95의 n제곱은 로그 2분의 1이죠. 됐어? 요거 n 앞으로 떨구시면 n 로그 0.95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로그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시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n은 로그 0.95분의 마이너스 로그 2가 될 텐데, 그지? 로그 0.95는 얼마야?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로그 2는 얼마야? 마이너스 0.3. 됐어? 그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야 돼? 15가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5년 뒤에는 올해의 절반이 되어 있다. 까지 하면 오늘의 진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요? 주간 테스트 원래 봐야 되는데 한 주가 밀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안 보고 다음 주 금요일에 주간 테스트 진행되고요. 이번 주부터 주간지 숙제가 추가되기로 했다. 그죠? 주간지 나눠 드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다 받으셨나? 주간지는 한 25문제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5문제씩 풀게끔 하고 있고, 주간지의 내용은 마더텅, 즉 모의고사 기출,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랑 그 이외에 한 5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문제집 갖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뭐 희한한 문제 많아요. 학교 시험에 내기 딱 좋은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집어 넣었으니까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당연히 여러분들 마플 숙제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 그래서 손풀이를 같이 드리는 거니까 보면서 이해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꼭 다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곧 시험 대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대표 문제 프린트 해놨으니까 가져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마음에 들어?